여러분, 상사가 무리한 지시를 계속 내릴 때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상사의 다소 합리적이지 않은 지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팀의 건강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중견기업의 팀장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상사가 너무 무리한 지시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어 달 내내 야근을 밥 먹듯이 계속하고 주말 출근을 하면서 이거는 나도 힘들고 팀원들의 사기도 꺾이고 미치겠더래요.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해낼 것은 해내고 넘길 것은 좀 넘겨버리고 버릴 것은 좀 버리는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무리한 요구라고 해서 듣자마자 이건 곤란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진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처신하시면 안 됩니다. 상사의 지시가 불합리해 보일 때 한숨 고르고 먼저 그 배경과 맥락을 따져 보십시오. 조직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맞는지,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힘든 일이라 회피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지시를 객관화해서 몇 걸음 뒤에서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봤는데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 군소리 없이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는 게 맞아요. 팀원들에게 새로운 일의 의미와 맥락 충분히 설명하면서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간관리자, 팀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곰곰이 따져봤지만 이 지시는 해도 너무한다. 합리적이지 않고 효율도 없는데 그러면 상사를 설득해야 됩니다. 먼저 상사분과 얘기할 때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감정이 실려서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아지거나 얼굴색이 변해져서 그렇게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대1로 대화하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게 상사 앞에 딱 갔어요. 그런데 상사 자신도 그 지시가 무리한 지시라는 걸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진짜 부득이 진행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따라서 업무 진행을 서로 협의해 보는 게 최선이에요. 현재 업무 진행 상황이나 업무 로드를 말씀드리고 새로운 일의 완성도, 속도,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는 게 이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상사가 자신의 무리한 지시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지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어떤 정도인지 그걸 팀 목표와 연계해서 상사 당신의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넌지시 알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지시로 인한 추가 비용, 그리고 예상되는 업무 지연, 또 팀 전체 목표 달성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지 그걸 알게 해주면 그 지시를 재고하거나 수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또 이런 상사도 있어요. 위에 막 잘 보이려고 어떤 의도나 맥락 없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지시를 남발하는 거죠. 이런 상사가 솔직히 제일 피곤한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이거 리소스만 잡아먹을 것 같고 이럴 때는 상사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yes and 화법을 쓰는 겁니다. 이 기술은 상대방의 말이 전부 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부 맞지도 않을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AS 전담 조직의 센터장이 중간관리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AS 기사들과 동행 방문해서 서비스를 기사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옆에서 보고 체크 좀 해보세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걸 꼭 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지시사항을 쭉 듣다 보니 두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하나는 AS 기사들이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껴 사기가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고객들도 AS 기사에 대한 신뢰가 조금 깨질 것 같고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관리자가 yes and 기술을 써서 센터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동행 방문으로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는 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기사들이 감시받는다고 느끼면 오히려 업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 고객들도 그런 분위기를 인식하면 우리에 대한 만족도가 또는 신뢰도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기사들에게 한 주 동안 서비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여 기사들이 스스로 개선할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개선 포인트에 대해서는 다음 주 한 주 동안 제가 1대1 개인 면담을 통해 코칭하면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피드백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한 달 내내 피드백 받으면서 관리하면 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사들도 자신이 존중받고 발전하는 과정을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센터장님,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yes and 기술을 써서 상사를 설득해 보는 겁니다. 이 yes and 기술은 상사의 지시 중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동의하고, 이에 대한 내 생각을 그러나, 그런데 이런 걸 써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라는 쿠션을 쓰면서 나도 상사 당신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내 생각, 내 아이디어를 알려줄 테니 한번 수용해달라. 이런 식인 겁니다. 절대 상사 당신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박하자는 게 아닙니다. 평소 말이 좀 통하는 상사고 여러분이 현장 상황을 고려한 괜찮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서로 간에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해결책이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상사의 무리한 요구 앞에서 단호하고도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상사 요구가 실제로 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그 문제점을 상사와 논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전체 성과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용기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사 요구가 전반적인 조직 목표에 부합한다면 그 지시를 수용해야 됩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발휘해서 일이 추진되고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영상이 모쪼록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그리고 중간관리자로서의 처신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